자, 공통 주관식 같이 한번 가볼게요. 20번 문제. 보기엔 좀 무서워. 그죠? 왜냐면 2차 함수 안에다가 코사인을 밀어 넣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무섭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합성함수 그래프 또는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요 안이 불편하면 치환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돼. 그러면 f 안에 gx가 있는 거 무섭지만 얘를 치환하는 순간 그냥 ft지. 자, 그러면 gx를 t라고 설정한 거니 ft는 t가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문제 해석하실 때도 속에 있는 부분이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게 x든 fx든 ft면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바꾸세요. 네. 자, ft는 t.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함수 관찰하면 돼. 맞죠? 네. 자, 그래서 2차 함수 한번 볼게요. 이 t제곱 거기에 플러스 ft인 거야. 이 t 마이너스 1. 자, 이게 t랑 같을 때. 그죠? 네. 따라서 이 t제곱 거기에다가 넘어올게요. 그럼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 처리가 되고 인수분해 되죠. 1, 2에다가 그 다음에 1, 1 해주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 보시면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분의 1일 때를 관찰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원래 치환할 때는 항상 변형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치환할 때 항상 세트로 여러분들 같이 머릿속에 넣어야 돼. 치환하면 항상 변형을 본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gx를 t라고 했으면 여기 있는 이 코사인의 값을 t라고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t의 값은 기본적으로 코사인이니까 최소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하에서만 생각을 해줄 거야. 근데 그 범위에 들어있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코사인 문제로 바뀌어. 그죠? 네. 따라서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언제일 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던가 또는 2분의 1일 때 이 상황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우리 뭐 해주면 돼요? y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 그려놓고 y는 마이너스 1 가로선 y는 2분의 1과 만나는 교점들을 이제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y는 3분의 파이 x 한번 볼게요. 주기가 뭐가 된다? 2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나눠줍시다. 따라서 자, 주기는 그대로 6입니다. 지금 하필 구간이 0 이상 12이니까 주기 2번만큼 도는 만큼 코사인 그려주면 돼. 네. 자, 그려봅시다. x 0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y. 자, 그리고 여기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코사인 그래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6. 주기 한 턴. 그죠? 네. 좀 더 연장해서 그려야겠다. 자, 그리고 다시 한 턴 더 오자. 여기까지. 자, 여기가 12. 자, 등호 잘 챙겨야 돼요. 0일 때는 포함. 그 다음에 12일 때는 등호가 없어요. 그죠? 네. 자, 우선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볼까? 그러면 여기가 6인 거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만족하는 x는 3이랑 9 두 지점이 있네.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때는 x가 3이랑 9가 있는 거고. 자, 이제 2분의 1일 때 관찰 한번 해볼게요. 물론 2분의 1일 때 구해줘도 되는데 대칭성 활용 한번 해보죠. y는 2분의 1.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두 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주면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된다? 3의 2배지. 알파, 베타의 딱 가운데에 3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3의 2배에서 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점을 더했을 때는 이번에는 9에 대해서 선대칭하는 두 점이니까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된다? 18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6이고 18. 따라서 전체 더합시다. 마이너스 1이었던 거 더해서 12.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봐주시면 6에 대해서 대칭하니까 둘을 더했을 때 6의 2배에서 12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6 더하고 18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30 더하기 6이니까 답은 36 처리가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첫 스타트만 잘 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이 방정식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치환해주면 된다. 특히 이 문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1, 2분의 1이 아니라 하나가 t가 마이너스 5고 하나가 2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변형,
T로 치환하는 순간 항상 변역 잘 챙겨야 되거든요. 거기 맞춰서 문제 풀어나가기. 그래서 자, 정리하자. 합성함수는 어려울 땐 속함수를 치환하기. 항상 치환할 때는 범위 잘 살펴주기. 자, A가 2보다 더 커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고 두 곡선이 밑이 같은 지수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Y는 그냥 AX, 만약에 Y는 로그 AX 이렇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Y는 X에 대한 대칭성. 왜? 서로가 역함수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었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둘 다 이동시킨 거야. 그러면 뭐에 대해서 대칭할까? 당연히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선대칭하겠지. Y는 X에서 아까 대칭했던 그 모양새를 그대로 어떻게 위로 이만큼 올려준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네. 자, 그래서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하는 밑이 2보다 더 큰 거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Y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난대요. 사실 이 두 곡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지수함수 이렇게 가고 로그함수가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함수가 뭐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데칼코마니야. 맞지?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꽂아요. 그러면 봐봐. Y는 -X. 기울기가 -1인 것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몰라. 그죠? 네. 그런데 어쨌건 왜 하필 기울기 1과 -1이 등장하는가? 일단 기울기는 역함수라서 대칭성 활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1인 거 왜 그렇게 자주 등장해? 둘이 90도로 만나니까. 맞지?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 요 -1 그리고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한대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여기가 A고 B인지 아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그러면 요 두 점은 어떨까? 결국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하는 두 점이 될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그때 여기 교점으로 생긴 A, B 있죠? 여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의 좌표가 2분의 19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점을 뭐라고 한다고? 원의 중심으로 딱 만들어서 요렇게 지름이 되게 원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맞죠? 네. 자, 하필 우리는 Y는 X 플러스 2를 대칭 기준으로 가집니다. 근데 Y의 좌표가 2분의 19래요. 따라서 요 점의 좌표가 확정되는 거야. 요 점의 좌표 뭐가 된다? Y 좌표가 2분의 19지. 그럼 X 좌표도 확정해줘. 2 더해져서 2분의 19가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X 좌표는 2분의 15였겠다. 더하기 2에서 간 거니까.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원의 중심의 Y 좌표에서 요 점의 좌표로 확정 지었으니까 나와 있는 요 원의 넓이 2분의 121파이라는 요 숫자를 한번 활용해 보죠. 원 파이 R제곱. 그치? R제곱이 2분의 121. 그러니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1. 그래서 자 2분의 11 루트 2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등장을 했고 그 중에서 뭐가 등장을 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어요. 그쵸? 네. 자, 우리 기울기가 -1과 플러스 1이 등장했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엄청 알뜰하게 쓰자.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자, 여기 기울기가 -1이니까 요 점에서 X축과 평행하게 가로선을 긋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교점에서 Y축과 평행하게 세로선을 딱 세워봐요. 자, 그러면 요렇게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45도 직각삼각형 보이죠? 보여? 자, 크게 그려볼게. 그러면 지금 요 상태라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교점 그리고 원의 중심이니까 반지름 길이 얼마? 2분의 11 루트 2야. 자, 그리고 기울기 -1이라서 여기가 4분의 파이야. 맞지? 따라서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 뭐가 된다? 2분의 11. 그죠? 결국 여기 요 삼각형의 변 길이가 확정되고 해당하는 점의 x, y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교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 자, x 좌표는 여기에서부터 얼만큼 가주면 돼?
2분의 11만큼 왼쪽으로 가주면 돼. 즉 여기에서 2분의 11만큼 왼쪽으로 갔어요. 빼기 2분의 11인 거지. 2분의 15 빼기 2분의 11이라서 2분의 4, 즉 2입니다. 자, y좌표 한번 가볼게요. 2분의 19에서 얼만큼? 요 변 길이만큼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요 변 길이 어차피 똑같죠? 1대 루트 2니까. 2분의 11만큼 더 올라갑시다. 그러면 2분의 19에다가 2분의 11을 더해. 그러면 2분의 30. 그러면 15가 되네. 맞죠? 네. 아, 그래요. 지금 결국 구하라는 게 여기에서의 밑을 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교점 있죠? 좌표가 2,15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답 낼 때 2,15가 사실 지수 위에 올라가 있는지 로그 위에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맞죠? 처음 그린 것처럼 여기가 지수고 여기가 로그 이런 식으로 그림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 로그 함수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로그 함수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둘 다 해보지 뭐. 만약에 지수 함수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x자리에 2를 넣어줄게요. 거기에 더하기 2 해준 게 15야. 자, 이때는 a의 제곱의 값이 얼마? 13이 됩니다. 그죠? 2,15가 지수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자, 두 번째, 이번에 2,15가 로그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러면 로그 a에다가 x자리에 2를 넣어줬어요. 그걸 플러스 2 해줬을 때 그때의 y의 값이 얼마가 되더라? 15가 되더라. 맞죠? 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로그 a의 2가 13이 되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a의 13제곱이 2야. 아니 근데 a가 2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보다 더 큰 값을 13번 곱해서 2가 될 수가 있나? 불가능하죠. 그래서 a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제곱한 값 묻고 있어요. 얼마예요? 13이요. 자, 22번도 새로운 함수가 지정이 됩니다. fx가 주어지면 구간의 시작이 t야. 그리고 구간 길이가 딱 2로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요 범위 내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 그러니까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구간 내에서 제일 큰 값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가 해당 구간에서의 함수값의 최대값을 gt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때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gt는 딱 알파와 베타에서만 미분 불가. 자, 그리고 알파, 베타 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사실 구간 길이 딱 확정되면서 그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의 상황은 종종 기출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사물학평 참 오답 처리해둘 가치가 있다.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새로운 표현이나 새로운 함수로서의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전형적인 상황들을 연습을 시킵니다. 자, 참고로 요거는 제가 NTK 수학2 데이 0908 자, 그때 요 문제 지금 보시면 t에서부터 t 플러스 2, 그러니까 구간 길이 2, 요 상태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해서 요 문제를 풀면서 구간 길이가 확정되어 있고 이렇게 정의된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fx가 감소할 때, 증가할 때, 증감이 바뀔 때 다 케이스 분류해서 제가 새로운 함수 그리는 방법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2번 풀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다, 더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NTK 수투 시즌 1으로 가세요. 그래서 9회차 8번 구간 가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NTK 수투에서의 9회차 푼학생들은 요거 익숙했을 거야.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스텝 1은 당연히 fx 그래프 그려야겠지.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함수 gt를 봐야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fx 한번 그려봅시다. 알맹이 함수로 보시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8 함수야. 자, 그래서 y 프라임 해주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3. 극대량 극소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발생.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대략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1일 때. 그죠? 네.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에 플러스 8이라서 이때의 함수값이 y는 10이야. y는 10. 그 다음에 1일 때 보시면 그럼 9 빼기 3이니까 6이에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y는 6이에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어쨌건 절대값 함수니까 지금 우리 알맹이 함수를 그려놓은 거고 저 아래 x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함수를 그려줄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부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접혀 올라가면서 감소하면서 이렇게 등장하죠. 네. 그죠? 네. 자, 지금 fx 그래프 그렸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2, gt 함수를 해석하고 한번 그려보자. 자, 새로운 함수, 여러분들 수능 갔을 때 만약에 모르겠어. 물론 미술쌤이랑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은 워낙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미리 제가 다 연습시킬 거예요. 다 상황들에 대해서. 어찌됐건 새로운 함수를 딱 만났는데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숫자 넣어서 점이라도 찍어라. 알겠지? 자, gt 함수. 결국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t가 뭐냐면 구간 길이 2에서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 감소하는 구간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t를 여기로 잡았어. 그리고 t 플러스 2가 여기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어디예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어때? 제일 큰 값이야. 그래서 t가 이 지점에서 gt 함수 값은 그냥 ft랑 같아. 맞죠? 네. 그러네. 그럼 t를 옮겨볼게요. 여기가 되고 t 플러스 2에서의 함수 값을 봤더니 여기야.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제일 큰 값이니까 gt 값은 뭐가 된다? 이 값이 gt로 등장해. 이해됐죠? 네. 그러네.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쭉 감소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무조건 t랑 그 다음에 t랑 t 플러스 2를 비교해 보자면 당연히 t일 때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만약에 쭉 감소만 한다면 최대값 함수는 ft랑 같아요. 그쵸? 감소하니까 제일 왼쪽의 값이 제일 높을 거니까. 맞지? 근데 지금 쭉 감소하다가 증감이 바뀌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구간 길이가 2예요. 2. 자, 2라는 요 가로 간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자, 봐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봐. 예를 들어서 저 가로 간격 2가 언젠가 딱 낀다고 생각해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y의 값이 같은데 즉 가로선을 그었는데 요 간격이 딱 2. 그래서 요 이만큼이 딱 끼는 순간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자, t가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봐봐. t가 여기 있었어. 근데 t 플러스 2가 여기라서 요 y들 중에서 제일 높은 값. 그럼 여전히 이 값이 gt의 값 맞지? 제일 높은 값만 봐. 근데 딱 끼는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가 t였고 t 플러스 2가 여기야. 그러면 제일 높은 값을 얘로 얘기해도 되고 얘로 얘기해도 되죠. 그리고 봐요. 살짝 t를 여기로 옮겨볼게. 그럼 t 플러스 2가 여기로 갔어. 그러면 여기에서의 y 좌표들을 봐봐.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값 어디야? 요 값이지 이제. 그래서 t가 이 지점에서 gt의 값은 제일 높은 y의 값이니까 요때의 값이 얘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맞죠? 네. 이해됐지? 결국 구간 길이 t에서부터 t 플러스 2였으면 2가 딱 끼는 구간이 중요하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을 보시면 숫자를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숫자 자체가 힌트입니다. 자, 구간 길이 2에서 봐요. 그러면 요 가로 간격 2가 딱 끼는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최대 상황이라서 실제로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만약에 저 구간 내에 속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항상 그 구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1일 때 이 함수값이 최대값으로 등장할 거야. 만약 구간 내에 얘가 들어있으면 산 정상이 구간 내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산 정상을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 높은 지점이잖아. 맞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기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간격이 2가 되는 순간을 사실은 식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극대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라서 혹시나 하고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그린 fx의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가 절대값 안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극대를 가진 x는 마이너스 1에서 이만큼 옆으로 밀어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봐요. 마이너스 3 넣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7에 여기 플러스 9죠. 거기에 플러스 8이야. 그죠? 그러면 이때의 값이 뭐가 돼? 알맹이가 마이너스 10이 돼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거 그대로 10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값이 마이너스 3이 돼. 그러니까 아까 2가 걸립니다 라고 했는데 그 2가 딱 걸리는 지점, 딱 끼는 지점이 여기가 돼. 근데 자, 요거는 사실 선생님이 판단한 거고 정확히 가려면 여기 2가 끼는 지점이 언제일까요? 라는 방정식을 세우셔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좌표를 x는 알파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인 거 넣어서 바로 극대니까 한번 넣어서 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려고 봤는데 같네라고 지금 끌고 간 건데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죠. 정확하게 풀자면 이때 알파였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선생님 풀이라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 알파 플러스 2인데 근데 어때?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봐. 방금식을 그대로 식으로 한번 나타내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고 있어. 그치? 그래서 아까 방금의 식은 뭐였냐면 f 알파랑 이만큼 같거든요. 근데 함수값이 같은 거야. 맞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차 함수에 여기에서는 양수 구간이고 여기는 접혀 올라간 구간이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서 써줄 수 있어. 알파 플러스 1일 때는 양수 구간이라서 알파 여기 절대가 그냥 벗겨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2 거기에 플러스 8 이렇게 식이 정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f 알파는 봐봐. 여기에 알파니까 실제로는 원래 fx는 x축 밑에 있는 지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f 알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8인데 걔가 부호가 바뀐 거야. 접혀 올라온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요 식을 풀어야만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라면. 그래서 가주시면 여기 알파 세제곱에 플러스 6 알파 제곱 플러스 12 알파 거기에 플러스 8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6 거기에 더하기 8이요. 그렇죠? 자, 왼쪽도 정리.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에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 넘어와서 2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6알파 제곱 그 다음에 자 3알파 2항에서 오면 결국 플러스 6알파 그죠? 네. 자, 그리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고 10이었는데 넘어오는 거니까 플러스 18. 자, 이렇게 0 처리가 되네. 그래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2로 나눠주는 거라서 9. 요거 만족하는 알파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3 처리돼요.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27에 마이너스 9에 플러스 9는 0 처리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1, 3, 3, 9 마이너스 3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0이고 0이고 3이고 마이너스 9고 0이고 따라서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알파 플러스 3에다가 거기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3이거든요. 제곱한 게 마이너스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알파 그래서 마이너스 3인 거야. 맞지?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자 봐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GT 함수를 그리다가 여기 딱 구간 길이 이만큼 딱 끼는 지점에 좌표를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GT 함수는 쭉 감소하는 구간에서 함수를 그대로 따라오다가 여기 가로 간격만큼 이만큼 딱 낄 때 그때는 집중해 줘야 돼. 어떻게 되냐면 봐봐. t가 여기 있어. 그러면 t 플러스 2는 요만큼의 간격이 2였으니까 t 플러스 2는 요 뒤로 넘어가. 그러면 요 구간에서 y들을 봅시다. 제일 높은 값 어디예요? 산 정상이죠. 극대값이죠. 그래서 요때도 2인 거야. 그럼 t를 옮겨볼게. 여기에서 t가 시작. 그럼 t 플러스 2. t 플러스 2는 더 뒤로 가겠지. 그러면 그 구간에서 제일 높은 지점은 여전히 산 정상. 그래서 요때의 함수값도 그대로 유지가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대를 끼고 있는 구간에서 계속 2를 유지하기 시작해요. 그쵸? 아, 그러네. 그러다가 여기 이
제일 높은 구간을 빠져나오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빠져나옵니다. 즉 시작하는 여기가 t가 된다 생각해봐. 그러면 자 참고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면 비율 관계 한번 생각해보자. 2 대 1. 그래서 이때의 좌표는 뭐가 돼요? x는 2가 돼요. 그쵸?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이면 t 플러스 2는 뭐가 돼? 여기까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가 맞아. 근데 t를 이제 뭐 마이너스 0.5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1.5까지를 보는 거지.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된다? 여기가 요 y 중에서 제일 높아. 그러니까 그 t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 얘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 그러다가 또 중요한 거 구간 길이 이만큼이 여전히 꽉 끼는 순간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2라서 요 간격이 벌써 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또 2가 끼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고. 그치? 그럼 그때 어떻게 되나? 자 봐봐. 여기가 t가 되면 t 플러스 2가 여기라서 요때 요 y 중에서 제일 높은 값 이 값으로 얘기해도 되고 이 값으로 얘기해도 돼. 이해되죠? 근데 t를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볼게. 그럼 t 플러스 2가 이쪽으로 가지. 그럼 제일 높은 값 뭐야? 여기 y 중에서 제일 높은 값 얘가 되지.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함수값이 요 지점이 돼. 그래서 자, 잘 봅니다. 여기에서 함수값이 이쪽으로 밀려요. 이만큼 밀려요. t를 여기로 옮겨볼게요. t 플러스 2가 여기예요. 제일 높은 값이 여기죠. 그럼 이때의 gt, 그러니까 제일 높은 값의 y 지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리는 모양새야. 즉 여기 기점으로 이 부분 있죠. 얘가 이만큼 밀려와.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요. 자, 이해되는가? 자, t가 예를 들어서 여기였다 생각해봐. 1. 그러면 t 플러스 2는 3일 때지. 그럼 gt의 값은 제일 높은 y의 값이니까 t가 1일 때 그때 gt의 값은 요 지점이 된다고. 3일 때가. 그래서 이만큼 밀려온 모양새가 될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미분 불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지금 gt 함수를 우리 스텝 2에서 같이 한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gt 함수를 제가 표시가 잘 되게 그려볼게. 이렇게 오다가 쭉 감소하다가 끼는 순간에 가로선이 등장해. 그치? 그때가 그 구간에 있는 순간에는 계속 요 값이 최대로 등장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 여기 밀리면서 이렇게 돼. 그쵸? 그러다가 꽉 끼는 순간에 얘가 어떻다? 이제 오른쪽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만큼 올라오는 모양새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 불가점을 찾아봐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그죠?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좌미분계수 가로선이니까 0이야. 근데 우미분계수도 생각해 보시면 이때가 원래 극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f 요거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는 극값이니까 0이지. 여기 미분 가능한 거야. 왜 그렇게 연결된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어때? 뾰족점 발생했어. 결국 두 점 알파 베타가 하나는 아까 구했던 마이너스 3이 맞고 그럼 또 하나는 요 지점만 관찰해주면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요때 값은 또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만큼 딱 밀었는데 y 값이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식으로 그냥 나타내면 돼. 자, 그래서 아까 요거 우리가 풀었으니까 그대로 알파 대신에 이제 베타로 바꿔서 요 방정식 풀어내면 돼. 맞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계산 과정 아예 지울게요. 자, 그러면 f 베타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알맹이가 그냥 플러스라서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 상태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기 둘 다 베타일 때도 알맹이가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일 때도 x축 위 값이니까 양수니까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야. 그래서 베타 넣어주시면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8. 자, 여기 베타 플러스 2로 그대로 넣어보자. 그러면 베타 플러스 2의 세제곱, 베타 세제곱 플러스 6 베타 제곱 플러스 12 베타 플러스 8. x자리에 베타 플러스 2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베타 플러스 2. 거기에다가 플러스 8. 이 두 개가 같아진 것. 맞죠? 그래서 베타 세제곱, 베타 세제곱. 그 다음에 8, 그리고 8.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베타, 여기도 마이너스 3베타.
자, 남아있는 식 정리. 그러면 여기서 6베타 제곱, 거기에 플러스 12베타. 그리고 숫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8에다가 빼기 6이에요. 플러스 2예요. 그쵸? 여기가 0입니다. 됐죠? 네. 자, 베타 한번 구해봅시다. 양변 2를 나눠줄게요. 그러면 3베타 제곱 플러스 6베타 플러스 1이 0 처리가 됩니다. 네. 인수분해 안 돼서 근해 공식으로 갈게요. 베타는 3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b 프라임의 제곱 9에다가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자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으로 보이지만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때요? 이때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벌써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게 베타의 값이라고? 아니요.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어요. 맞죠? 따라서 우리는 이 중에서 플러스 값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베타가 확정입니다. 됐죠? 네. 따라서 이제 다 구했어요. 방금 베타 구했고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3이었어. 그래서 답 냅시다. 하나가 마이너스 3. 나머지 하나가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1에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분의 루트 6 계산.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에다가 빼기 루트 6이에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3의 값을 m이라고 지정해 놓고 m이 3이고 그 다음에 n은 뭐다? 지금 문제에서는 n 플러스 n 곱하기 루트 6이니까 n은 마이너스 1로 생각해야겠네. 따라서 m 더하기 n 둘을 더합시다. 답은 플러스 2 계산이 됩니다. 네. 워낙 22번 자리에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최대값 함수인데 최소값 함수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간 길이를 또 다르게 잡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간 자체를 이렇게 딱 구간 길이가 정해지지 않게 특정한 값의 왼쪽, 특정한 값의 오른쪽 이렇게만 바꿔도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3월이거든요. 3월에서 이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지금 막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공통 마무리합니다. 공통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랑 그 다음에 풀었는데 틀린 문제랑 아예 손을 못 댄 문제랑 그거 다 표시해 두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엄청 중요한 올림픽에 출전하는 아니면 국대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매번의 훈련에 훈련 일지 같은 걸 써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막 기록을 남깁니다. 네, 피드백을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수능에서의 선수의 이제 막 시작해요. 거의 선수 등록하는 단계?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3월 학평은 지금의 성적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시험지 거기에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러면 육모 전에 또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성장 상황이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수능 전에 산모부터 시작해서 쭉 모아놓은 모의고사 내가 틀렸던 이유들을 써두면 그거 한번 쭉 읽어보잖아? 그러면 약간 내가 가진 취약점이라던가 보완된 점들? 아니면 남아있는 동안 요건 한 번 더 체크해야겠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공통이 끝났지만 우린 아직 선택이 남았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틀린 거 그걸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함. 왜 틀렸는지 그 틀린 것 옆에다가 이렇게 요거 그게 끝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 필기해 두고 그리고 L자 파일 하나 사셔서 모으세요. 그래서 큰 모의고사 직전에 한 번씩 쭉 훑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또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저는 선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면 많이 하시면 돼요. 지금 사실 걱정도 필요도 없고요. 네. 이제 수능에서의 걸음마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NTK 수학2처럼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자신감 쌓여요. 자신감이라는 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 고통의 과정 저희 컨텐츠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풉시다. 네.